은평구 녹번동 옛 질병관리본부가 있던 곳에 서울혁신파크가 들어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250여 개의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또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의 윤명화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올 2월에 지금 취임을 하셨나요? 네, 2월 1일자로 다 취임했습니다. 예, 지금 그 기간 동안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요. 또 선거도 있었고요. 정신없이 지내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취임 당시 세우셨던 목표나 계획이 잘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목표는 세웠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2단계에서 또 4단계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선거가 있어서 시장님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네, 코로나19 또 그리고 서울시장이 바뀌게 되면서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울혁신파크라고 하면 사실 이름만 들으면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서울혁신파크 하면은 파크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마도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여기를 아마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스페인에 다니시면서 그 사회혁신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회 의제들을 풀어내는 것을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제 혁신파크다 이렇게 해서 명명을 해가지고 이제 사회혁신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입주자들을 다 모집을 해서 여기에 입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술혁신이란 말은 되게 우리가 와닿지만 사회혁신이라는 것은 참 얼핏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네. 사회혁신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약간 추상적이고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 기술적으로 풀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생활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고민하고 하는 그 업체나 아니면 그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곳이 이 서울혁신파크입니다. 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혹시 마련이 돼 있을까요? 근데 이제 시민들이 그동안 여기가 무슨 대학 캠퍼스인지 아니면 무슨 연구소인지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셨었는데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시민들이 체험할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제 사회적 경제에 요즘에 얼마나 큰 그 청년층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요즘 우리 그 혁신파크의 대표적인 그 팹랩이라고 해서 이제 기계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재활용 용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만든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목공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중간 지원 조직도 저희 기관 안에 들어있는데 청년청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뭐 청소년 활동 지원센터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와 있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신청을 하면은 늘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너무나 알려지지 못한 게 굉장히 큰 아쉬움입니다. 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19 상황도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예산이나 지원 등 관련해서 어떤가요, 상황이? 사실 이제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깎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근데 예산이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 안에 여러 가지 성과물들을 지역의 이제 그 구청장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성과들을 학생들과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장 협의회, 그다음에 또 전국에 우리와 유사하지만 이렇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하고도 지역하고도 좀 네트워킹을 활발히 해서 저희 안에 있는 입주자들을 좀 더 밖으로 많이 알려드리고 사업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중개 역할을 하려고 저의 임기 동안에 사실은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좀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공간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지적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조금 정말 그게 제일 억울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여기가 지역 활용도가 높지 않다라고 사실은 언론에서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 여기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한 60%가 은평 주민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은평 사람들이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오픈이 안 되어 보여서 그렇지 언제든지 열려 있어도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아니라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활용도에서 좀 낮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혁신파크고 전 세계의 혁신센터로서도 아마 전 세계 1, 2위 정도에 되는 큰 규모입니다. 저희가 3만 평의 예전에 질병관리본부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고 이 안에 있는 입주단체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라서 지역 활성화 더불어 서울 전역 아니면 전국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정말 그 예전에는 이제 다른 외국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가 그 만약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장소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홍보대사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해 주십사. 여기 늘 오픈되어 있고 정말 팔 벌려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리감 두지 마시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같이 농사도 지어보고 저희가 농사도 짓고 또 같이 목공도 해보고 아니면 그런 재활용 제로 웨이스트 그것도 해보고 뭐 온갖 것들을 다 여기서 한 번에 다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감 두지 마시고 언제든지 서울 시민이 오시는 것을 대환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 혁신이라는 말씀 초반에 좀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서울 혁신파크를 알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혁신파크의 윤명화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